안녕하세요. 2023년 8월 6일 태국 뉴스입니다. 제2당인 푸어타이당은 제1당인 까오클라이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세력을 교합해 새 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일 예정된 총리 선출 표결이 연기되면서 푸어타이당의 세타 후보 대신 다른 당의 총리 후보가 지명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실이 헌재에 총리 선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었는데 헌재는 8월 16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테와 숭아이 꼬록 지역에 위치한 문호시장에서 창고에 보관되던 대량의 폭죽이 폭발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브라이 부총리가 7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재민들도 직접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나라테와 지사는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왕실과 정부로부터 총 800만 바트이 지원되었으며 현재까지 기부금도 2,200만 바트 정도가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얄라므앙 지역 경찰서 내에서 총격과 함께 15kg들이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 후 수색을 통해 불발된 폭발물 3개를 회수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나라티와 숭아이 꼬록 지역의 여러 곳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도로와 철도 운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티원 문호시장의 폭죽 창고의 주인 부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말레이시아로 도주했던 부부는 송플라 사다오국경을 통해 자진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해당 폭죽은 중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경찰이 부부를 데리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부부를 집단으로 공격할 것이 우려되어 연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기 시즌에는 안다만과 타이만의 파도가 높고 거칠어지는데 최근 연휴 기간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8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기 시즌에는 되도록 바다에서의 물놀이를 가급적 피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해변에는 붉은 깃발과 노란 깃발로 수영 금지를 알리고 있는데 2개의 붉은 깃발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수영 금지, 하나의 붉은 깃발은 위험하니 가급적 수영 금지, 노란 깃발은 물놀이할 때 주의할 것, 노란과 빨간 깃발은 주변에 인명구조원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파타야에 대형 크루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타야시 당국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8월 17일 개최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댕기열이 대유행하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함부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댕기열 증상은 고열을 동반한 근육통,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데 임의대로 해열제를 복용하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꼭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해외 망명 중인 탁신 전 총리가 올해 초 태국으로 돌아갈 뜻을 내비쳤었습니다. 당초 7월 말 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새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8월 10일 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차녀인 패통탄 씨가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탁신 전 총리 측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10일 입국이 불가하다고 밝혔는데 4일 예정된 총리 선출이 연기됨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탁신 전 총리와 동생인 잉낙 전 총리는 얼마 전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71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방콕 아속사거리의 터미널 21 쇼핑몰 옆에 지어진 50층짜리 고급 콘도가 출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 건축 허가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출입구는 태국 대중교통공사의 주차장 부지로 방콕시가 이를 문제 삼아 건축 허가를 취소, 개발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방콕시는 새로운 출입구를 확보하면 허가를 다시 부여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발사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개발사를 상대로 50억 바트의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했는데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매매 불가에 따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푸켓에서는 28일과 3일에 걸쳐 인도인과 러시아인 등 외국인 4명과 태국인 1명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최근 들어 바다가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수영 금지를 알리는 깃발을 설치해두었지만 붉은 깃발의 의미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바다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새벽 3시경 차층사호 무항지역의 철도 건널로에서 화물열차와 픽업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픽업 트럭에 타고 있던 남성 6명과 여성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5일 파타야의 유흥 골목인 소이 브아카오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술집 경비원 간 난투극이 있었습니다. 60대 외국인 남성 술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퇴장을 요구하면서 경비원들이 끌어내던 중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들인 27세 남성이 가세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경비원들과 외국인을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팡 안섬의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토막난 외국인의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살인 혐의로 29세의 스페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는 함께 코팡 안섬에 도착했는데 4일 용의자가 경찰서를 찾아와 피해자가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숨진 피해자는 콜롬비아 국적의 44세 남성으로 2일 밤 함께 투숙한 호텔방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파타야 해변에서는 10월 28일 토요일 파타야 국제 비키니 비치 레이스 2023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변 약 5km를 비키니만 입고 달리는 경기로 한국에서 개최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엔화 약세로 일본을 찾는 태국인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태국의 새로운 항공사 리얼리쿨 항공이 12월부터 방콕과 도쿄 노선에 취항합니다. 항공사는 에어버스 A330 3대를 임차해 운영할 것으로 싱가포르와 도쿄, 홍콩과 대만 노선을 개설 후 이후 유럽 노선에도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3일 오전 안원과 춘폰을 연결하는 국도변에서 소변을 보던 44세 남성이 야생 원숭이들에게 공격을 당해 50m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절벽 아래까지 원숭이들이 추격해와 남성을 공격했는데 지나던 주민들이 원숭이를 쫓아내는데 도움을 줬고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푸켓 해변에 대량의 검은 기름띠가 표착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던 외국인 여행객들이 수영을 하다가 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박의 폐유로 추정되는 검은 기름띠는 물로 잘 지워지지도 않아 구급대원들이 여행객들의 몸에 붙은 기름을 일일이 제거해 주었습니다. 기름이 밀려든 곳은 마이카오와 나이양, 나이톤 해변으로 약 10km 정도입니다. 땅 메소 지역의 105번 도로 곳곳이 산사태로 무너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최근 폭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는 곳들이 많아졌다면서 대형 트럭은 해당 도로의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5일 새벽 1시경 촌부리 사타입에 위치한 클럽에서 불이 나면서 26명이 숨지고 50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에 있던 25세 베트남 여성도 전신의 80% 정도 화상을 입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로만 400만 바시 청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소 주인은 한 달에 10,000바씩 지금까지 10만 바 정도의 돈을 보내줬지만 병원 치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밀린 400만 밭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어 고민스럽다고 합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베트남에 거주하던 동생은 언니의 간호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태국에 왔지만 자신은 앞으로 걸을 수도 일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에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유흥업소나 클럽 등은 밀폐 구조에 방염 처리되지 않은 건축자재, 막혀있는 비상구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를 당해도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되므로 되도록 방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이아풍가세 손분 지역의 마을 외곽에서는 한밤중에 성광과 함께 주변에 암석이 녹고 스며든 물이 끓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고압선에서 30분간 누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땅 메소 국경순 찰 때는 미립국자를 태우고 가던 트럭을 적발했습니다. 채소를 가득 싣고 있던 짐칸 속에는 53명의 미얀마 남녀가 숨어 있었는데 운전자는 방콕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쫄라롱콘 의대의 티라 박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태국 내 엠폭스 감염자가 다른 국가들보다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170건 정도인데 4월부터 확인된 100만 명당 환자 수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 DSI는 사무프라칸 방사 오통지역에 위치한 6곳의 주택과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시가 500만 바 상당의 가짜 유명 브랜드 제품 5,000점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푸켓 이민국과 경찰은 카투 지역의 도로에서 26세의 나이지리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기한을 1,408일 넘게 불법 체류한 상태로 검거 당시 마약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